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전 방식에서 단상 삼선식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배전 방식 비교를 하면서 이 뱅킹 방식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뱅킹 방식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언급을 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요번 영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캐스케딩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상 삼선식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뱅킹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문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문제 수록에도 5번 문제로 제가 이제 수록을 했고요. 그 5번 문제를 미리 갖고 와서 설명을 덧붙일게요. 설명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3장 마지막 시간에 배전 방식의 비교라는 파트에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요게 이제 전선이거든요. 전선이고, 이게 지금 부하를 제가 이제 그린 건데, 이거를 A 부하, 이거를 B 부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부하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전력선 두 가닥이면 단상 2선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200V라고 할게요. 여기에 전압을 200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에다가 중성선을 하나 이렇게 까는 거예요. 중성선, 뉴트라. 그러면 단상 3선식이 되는 겁니다. 이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 원래 여기 전체 전압이 200이죠?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에 따라 직렬에선 전압이 나뉘니까 중성선을 시설하게 되면 양단 간에 전압이 발생을 하고, 요거를 V1, 요거를 V2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쓸게요. 뭐라고 쓰느냐? 여기를 100V, 여기도 100V, 요렇게 이제 나뉘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220이면 110, 110, 400V면 200, 200, 440이면 220, 220 이렇게 무조건 전압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장점은 2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따가 여기다 써드릴 거예요. 이따가 쫙 한번 써드릴 거고요. 두 개의 전압이 발생이 됐잖아요. 2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200V였다가 100V, 100V 나뉘었죠. 그 다음에 이건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전구, TV, 뭐 냉장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변압기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100V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의 값이 예를 들어 100W, 100V일 때 여기에 걸리는 전력의 값이 400W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W, 400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성선이 끊어진 거예요.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A에는 몇 볼트가 발생이 되고 B에는 몇 볼트가 발생이 될 것이냐, 이게 5번 문제예요. 제가 단상 3선식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좀 갖고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중성선이 끊어졌어요. 이거 직렬회로죠?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압이 지금 얼마? V0가 200V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중성선이 끊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직렬에서는 우리가 전압이 나뉜다라고 했죠? 여기가 V1, 여기가 V2. 그러면 얘는 무슨 법칙이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 되겠죠?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이고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 A 부하의 저항 R1과 요 B 부하의 저항 R2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R1과 R2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면 맨 처음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100V일 때 100W, 100V일 때 400W 이걸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전력식 중에 이런 거 있죠. P는 R분의 V제곱식 있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얘하고 자리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R1은 얘하고 바꾸니까 P1의 V의 제곱. 그러면 P는 100W, 전압은 100V 제곱. 그러면 요 놈은 100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R2. 그럼 얘도 P2의 V의 제곱 되니까 400의 100의 제곱. 그러면 얘는 약 25옴 정도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00, 428, 5, 20. 25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디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쓸게요. 화면상에서 제가 나가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면에 저 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100 플러스 25의 R1의 값 100 곱하기 전체 전압 200V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100 플러스 25에 요거 25 곱하기 전체 전압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누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60V 요거 40V 나옵니다. 60V, 40V.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5번 문제는 지금 요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거든요. 160, 40. 그래서 끝나니까 우리 5번 문제는 제가 이따가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답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바뀌어갖고 실기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요거 지우고, 이제 단상 삼선식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써봅니다. 단상 삼선식. 자, 먼저 단상 삼선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성선을 갖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성선이 끊어지면,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 불평형 발생. 자, 이 전압 불평형이 발생된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여기가 100V일 때 100W, 100V일 때 400W였는데 중성선이 딱 끊어지니까 여기가 몇 볼트가 됐어요? 여기가 160V가 딱 됐고 여기는 40V가 딱 됐죠? 그죠? 전압이 바뀌었잖아. 전압이 불균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압 불평형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0V는 전압이 높고 여기 40V는 전압이 낮으니까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여기를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망가지게 되면 선로상에 있는 중성선은 쫙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고장 전류가 중성선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멀쩡한 변압기나 선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전에 그 변기 방식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가가 있을 때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윗단에 있는 변압기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면 그 변압기가 망가지게 되면 저압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멀쩡한 변압기를 고장 또는 COS가 동작하면서 차단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불러요. 캐스케이딩 현상 발생. 이 캐스케이딩 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로도 이제 있지만 보통 캐스케이딩 현상은 저압선 고장에 의해서 멀쩡한 변압기가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실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쪽에서 보통 이제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이제 있는데, 우리 필계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긴 거 찾으면 돼요. 문장이 제일 긴 거 찾으면 되고, 이따가 문제 가지고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보호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할까, 간단하게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황 설정을 할게요. 100V일 때, 예를 들어 10A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요렇게 전류가 10A가 흘러가고, 여기도 전류가 요렇게 이제 10A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압 불평형이 발생을 하면서 160, 40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여기는 얼마가 가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16A가 가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흘러가는 게 4A가 이제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16A, 요거 4A, 그러면 원래 10A 할 때는 여기가 0이죠. 여기 중성점 여기가 0인데 16, 4가 되면 여기가 12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12A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되는 놈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12A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를 여자시켜. 그리고 얘가 요렇게 무조건 요 놈의 반값으로 나뉘게 돼요. 즉 여기 6A, 여기 6A. 그러면 이 6A가 요렇게 가면서 요 16과 요 6이 이렇게 돼서 10A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렇게 요렇게 가면서, 정확하게는 보통 이제 위상차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상의 180도의 위상차가 나타나서 뭐 두 개의 위상차는 위상차니까 마이너스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빼고 그냥 여기는 16 빼기 6 그래서 10 이렇게 되고, 여기는 4 더하기 6 그래서 10 요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16A, 4A 되는 걸 10 요렇게 맞춰주는 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요렇게 작동하는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일본말 한자로 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발안서. 왜 그런지 몰라. 발안서. 자, 영어로 갑니다. 밸런스. 영어로 할 때 밸런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걸로도 나오고 요걸로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정리 갑니다. 잘 보세요.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반반. 근데 만약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고, 요거 160V, 40V 요거요.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고, 이 전압 불평형에 의해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으로 뭘 설치한다?
발환서 또는 밸런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상 3선식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 갈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면 어느 곳에다 설치해야 되냐? 변압기, 저압선이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는 부하 단에는 다 설치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중성선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 설치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잘 안 써요. 선로는. 단상 3선식 잘 안 쓰고 농촌이나 어촌 지역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은 단상 2선식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단상 3선식이 아니라 삼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과 같은 네트워크, 망상식 방식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3선식은 실제 선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엄청나게 잘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상 3선식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압 밸런스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단상 3선식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요. 자, 이 문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배전 방식은 가장 많이 쓰는 건 삼상 4선식이잖아요. 전력선 3가닥, 중성선 1가닥, Y결선. 그래서 보통 2번 찍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밸런스는 단상 3선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저압 밸런스죠. 그래서 4번 조심해 주시고요. 자, 2번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4번 저압선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이거를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고, 실기, 우리가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해서 써라,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저압선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방금 문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캐스케이딩 현상. 2번 찾아라. 자, 4번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단상 3선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단상 3선식은 2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압 불평형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 불평형이 발생함으로써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설치해야 된다? 밸런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단상 3선식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전압 불평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0W, 400W 전체 전압이 200V일 때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160, 40V였었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상 3선식, 요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익히시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